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랜만에 낙감해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달 반 정도인가? 그 정도, 한 달 정도 제가 신신명을 새로 집필을 했습니다. 집필 마쳤고, 출판사에 보내고, 출판사에서 온 원고를, 수정본을 제가 다시 또 수정해가지고, 이 정도 되면 거의 끝난 수준이에요. 원래는 몇 차례 다 왕래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제가 해제날, 해제 근처로 해서 책을 출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원고도 빨리 보내고, 빨리 보낸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그리고 처음 원고에 좀 완성도가 좀 어느 정도 갖춰진다면은, 그리고 특별하게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내도 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 글쓰기가 좀 뭐 재미있더라고요. 오랜만에 글을 쓰니까. 그래서 괜찮겠는데 하고서 나중에 다 썼어. 다시 한번 보잖아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고치지 어떻게 나아가지 막 그렇게 고민하다가 또 고쳐. 그러다 이제 고치고 가지고 이제 초고를 보낸 거죠. 초고를 보내서 출판사에서 이제 피드백을 받는데 피드백은 좋아요. 피드백은 좋은데 또 이제 제가 또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치고서 제 성에 안 찬 거야. 성에 안 차가지고 또 말끔하게 좀 의미 분명하게 그리고 예시도 좋게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새로 써냈지만은 글은 또 이제 글만의 어떤 완성도라는 게 있어요. 영상은 그냥 이제 잘 설명하고 이제 호소력 있게 이제 감흥력 있게 전달하면 되는 건데 또 글은 또 형태가 다르니까 그것만의 또 완성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좀 이래저래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을 많이 하니까 뭐 밤 12시까지도 작업하고 그랬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작업했으니까. 나중에 몸무게가 빠지더라고요. 하루에 0.5kg씩 빠지더라고요. 한 일주일 하니까 한 2.5, 3kg 가까이 빠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머리를 쓰는 게 이제 막 집중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생각을 다루는 일이니까 이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글을 계속해서 쓰면 모르겠는데 사실 글을 계속해서 쓰지는 않아가지고 쉬었잖아요. 그래서 신신명을 이제 선 어록에 관해서 선 문헌에 관해서 이제 신신명을 처음으로 써서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증도가 6조단경 순으로 분명히 갈 겁니다. 세 개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모르지만 일단 세 개를 하기로 했고 증도가도 맨 처음에 강의라든지 강설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근데 언제 어디서 하게 될지는 저 역시도 몰라요. 내년 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 즈음에 방송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다른 큰 절에서 할 수도 있고 어디 뭐 이를테면 어떤 모임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역시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아마 정해지면은 나중에 공지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는 저도 모르겠고 신신명을 근데 마지막으로 탈고하고서 수정하고서 보냈는데 그래도 좀 이건 좀 괜찮구나 뭐 이런 종류의 어느 정도 만족감은 들었어요. 만족감은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제가 만족한다고 해서 뭐 글이 뭐 엄청 좋은 평가를 받는다거나 또 이제 뭐 많이 팔린다거나 그런 건 또 별개의 일인데 이 정도면 참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 그거 썼을 적에 야 더 써야 되나 뭐 이거보다 괜찮은 글이 나오려나 했는데 뭐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쓸수록 끝이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안 쓰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제가 글 쓰는 작업을 되게 소홀히 하고 있어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져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꾸준히 한 편씩 한 편씩 2, 3년에 한 번씩은 나오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즈음에 책이 나오니까 아마 법 공양도 좀 여러 군데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마 법회가 여러 개가 잡혀 있어요. 해제하고 난 뒤에 그런 데서 이제 좀 많이 이제 소통을 하겠죠. 그러리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신신명을 쓰신 스님이 어른 스님들밖에 안 계세요. 지금으로서는 뭐 앞에 보자면 해국 스님하고
총무원장 스님 이렇게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책을 내는데 그전에 또 누가 쓰셨냐면은 실상사의 도법 스님께서 쓰셨어요. 근데 이제 도법 스님께서 쓰신 거는 선의 관점에서 쓰신 건 아닌 거예요. 당신이 하시던 어떤 운동, 뭐 저기 환경, 평화 운동, 그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쓰신 것 같고 해국 스님 하고 총무원장 스님 이렇게 쓰셨고 그 다음에 제가 쓰는 거겠고 증도가는 어떤지 잘 모르겠네. 증도가는 몇 분이 쓰셨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아무래도 제가 다음에 분명히 진행하게 되는 이제 강설이 될 거라서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 내년에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여하튼 오랜만에 이렇게 근황 인사를 드리고요. 이제 제가 하던 거 선을 묻는 이에게 삼박야와 이거에 관해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5페이지요. 75페이지의 10번째 공안의 뜻과 그 기능은 무엇입니까? 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가 물었다. 부처님과 조사들이 깨닫게 된 계기를 사람들이 공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나는 대답했다. 천목중봉 스님이 대답하신 거죠. 공안이란 관청의 문서에 비유한 말입니다. 국가에는 법령이 있어야 혼란을 다스리는 왕도 정치가 제대로 계승될 수 있습니다. 공이란 모든 성현이 어김없이 가신 길이자 세상 사람들이 함께 밟아가는 지극한 가르침이며 안이란 성현들께서 그 도를 수행하는 방법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해가지고 공안이라고 하는데 공안을 이렇게 뭐라고 하지? 제가 이 방식을 모르겠어. 분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두 글자로 이제 돼 있지만은 한자 한자를 딱 잘라서 해석한 거죠. 공이란 무엇이고 안이란 무엇이다. 이런 거를 이제 잘 하신 분이 물론 여러 조사 스님들께서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해능 스님이 육조 해능 스님이 그렇게 잘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좌선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나니 이 법문 가운데 어떤 것을 좌선이라 하는가? 이 법문 가운데에는 일체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모든 경계에 의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안즘이고 좌선의 좌 안으로 본래 성품을 모아 어지럽지 않은 것이 선인이라 해가지고 좌선을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저는 이거 육조단경을 맨 처음 볼 적에 대학교 4학년 때 봤거든요. 좀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글자를 나눠서 되게 멋있는데 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좌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선은 뭐 어지럽지 않는다. 본래 성품을 보아서 되게 멋있는 뭐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선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것을 선정이라 하는가? 밖으로 모양을 떠남이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인이냐. 선정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죠. 설사 밖으로 모양이 있어도 안으로 성품이 어지럽지 않으면 본래대로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정인이라. 모양이 있어도 안으로 어지럽지만 않으면 된대. 그럼 그때 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만 경계의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부딪혀 곧 어지럽게 되나니 모양을 떠나 어지럽지 않은 것이 곧 정인이라.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경계에 따라서 요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이게 다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맥도날드인가 그런 데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한참 전인데 한 십몇 년 전인 것 같아. 스님은 이런 데 오면 안 시끄러우세요? 이렇게 그런 질문한 거예요. 누군가가. 시끄러울 수 있죠. 시끄러울 수 있는데 시끄럽게 느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소음들이 분명히 뭐 번잡스럽잖아. 사람들 말도 하고 있고 그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끄럽지만은 시끄럽게 느끼지 않는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시끌벅적한데 갔다고 해서 제 마음이 시끄러워진다거나 어지러워진다는 거를 저는 못 느껴요. 왜냐면 그건 그것의 일이고 마음이 고요한 건 마음이 고요한 그냥 일이니까 그건 엄격히 좀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공안이라고 했죠. 공안이라고 했지만 이제 똑같은 말로 저희가 화두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화두라는 말을 쓰는데 화두는 어디서 제가 가져왔는데 화두란 말머리이니 말씀에도 머리와 꼬리가 있습니다. 머리 말에 말화자 머리 두자를 쓰죠. 근데 화두를 이 이야기라고 그냥 해석만 하고 두자를 그냥 뭐 어조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처럼 해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머리라고 해석한다면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말꼬리는 상대방의 말에 토를 달아서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 여기에 또 의미가 있으니까 계속 늘어지죠. 근데 말머리라는 건 뭐냐면은 말이 드러나기 전에 그것의 어떤 근본적인 뜻, 말 이전에 있는 거야. 말 이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행 분상에서 뭐냐면 말이 드러나기 이전 근본의 자리를 뜻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화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화두 공안들이 있잖아. 화두 있는데 그것은 말로서 드러났잖아요. 이야기로 펼쳐졌고. 그런데 그 전에 무언가 있는 거야. 무언가. 그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화두란 게 공안이란 게 있는 건데 그걸 알아야 된다. 그 근본 자리를.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안이란 무엇인가? 그거 한번 계속 읽어보자면은 무릇 천하를 다스리는 자라면 누구든지 관청을 설립하지 않을 수 없고 관청이 설치되면 자연히 그것을 운영하는 법령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른 이치를 받아들여 법령을 만들고 바르지 못한 것을 박멸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공안이 시행되면 바른 법령이 통용되고 바른 법령이 통용되면 천하의 기강이 바로잡히고 기강이 바로잡히면 왕도 정치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안이라고 해서 화두가 하나의 이야기로 그냥 자리에 잡힐 수도 있지만 공한, 공적인 어떤 문서, 어떤 왕도 정치, 뭐 기강, 법령 이런 것으로 무게를 실어주는 거죠. 무게. 이거는 법령이다. 이거는 질서다. 라는 식으로 무게를 실어주면서 결국 깨달음에 이르는 명백한 징표를 이렇게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공안이라고 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자면은 부처님과 조사들이 깨우치게 된 계기를 공안이라 이름 붙인 이유도 역시 위와 같은 뜻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한 사람의 억지 주장이 아니라 신령스러운 근원에 딱 들어맞고 묘지에 개합하여 생사의 굴레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공안은 언어나 문자로 따지는 것을 초월하여 시방 3세의 수많은 보살과 함께 똑같이 지니고 있는 아주 지극한 도리입니다. 생각이나 이치로 알 수 없고 언어로 전할 수 없으며 문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아르마리로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마치 독을 바른 북을 둥둥 울리면 듣는 이 모두 그 자리에서 죽는 것과 같으며 큰 불구덩이 속에 갓난아이가 들어가면 그대로 타 죽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독바른 소리를 듣고 뭐 불구덩이에 갓난아이 들어가면 그대로 타 죽는다. 좀 뭐 잔인한 듯한 비유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일체의 생사심 분별심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번뇌, 중생심, 차별심, 그런 것들이 무명업식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좀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자면은 그러므로 영산에서 말한 별전이라는 것도 이를 전한 것이며 달마스미 말로 바로 가리키는 선도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생각, 해석으로 가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안의 이치라는 것은 분별망상이 이제 멈춰지고서 거기서 살아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제 영산회상에서 무엇을 전달해 주려고 하셨는가? 뭐 여기서 달마스님도 그렇잖아. 말한 바 별전 무엇을 전해 주었는가? 할 적에 전해 줄 수 없는 것을 전해 주신 거죠. 받을 수 없는 것을 또 받은 것이기도 하고. 근데 전해 줄 수도 없고 받을 수 없는 것을 전해 주면서 또한 받은 게 진정으로 전해 주고 받은 소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애초부터 전해 줘 있었어야 하는 거지. 애초부터 받은 것이었어야 되지.
그것을 달리 표현하자면은 본래 성불인 거예요. 본래 완성되어 있는 것을 다만 전하지 않음으로써 또 전한 것이에요. 전한 것.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들었잖아요. 꽃을. 마하가섭은 그 꽃을 드니까 뭐 대중들은 다 뭐 하고 계시지? 저 왜 저거 드시지? 이렇게 했는데 마하가섭은 슬며시 싹 웃은 거야. 미소. 그러니까 왜 꽃을 드셨는데 왜 마하가섭만 그렇게 웃었느냐? 미소를 지었느냐? 거기에 뜻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걸 한번 라이브로 들었나 영상으로 들었나 그럴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보자면은 전해준 거 없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꽃을 들었고 마하가섭은 미소를 지었어요. 꽃을 들었고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분명한 거야. 분명한 거. 근데 꽃을 들었는데 왜 미소 지었는가? 여기에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은 이제 생사심으로 바로 끄달려 들어갑니다. 이유를 갖다 붙이면. 근데 이유를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어. 참고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래야 돼. 근데 뭐냐면 나중에 화련이 열리게 된다면은 꽃을 들었고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서 끝나요. 그냥.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고 나의 존재감이 있고 해석이 있고 의미가 있고 관계성이 있고 이게 다 끊겨버린 거예요. 이게 생사심 분별심이 끊겨버린 돌이에요. 그럼 여기서 명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명징해지는 거. 화두공안의 뜻은 여기에 있어요. 이것에 분명해지면은 나라는 의심이 끊어지겠죠. 탁 눈앞으로 넘어가요. 거기서 눈앞에서는 묘용만 드러납니다. 묘용만. 묘용이 드러나기 때문에 요거고 또 이거고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날 뿐이에요. 자, 다음 들어가 보자면은 남종과 북종이 분리되고 오가로 갈라진 뒤부터 모든 선직들이 누구 가릴 것이 없이 부처님의 별전을 간직하고 달마 스님이 그대로 지적한 도리를 지니라고 애를 썼습니다. 손님이 부르면 주인이 대답하듯 소를 받고 말을 내주듯 하는 사이에 거칠고 세밀한 언사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다양하게 드러내 주시니 귀를 막을 틈을 주지 않는 번개와도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뜰 앞에 잣나무, 정전백수자, 삼석은, 똥 묻은 막대기, 간식거리죠. 과 같은 공안은 사랑 분별로는 조금도 알 수 없습니다. 한 거예요. 세 가지 공안인데 뜰 앞에 잣나무는 조주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물은 거예요. 무엇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정전백수자.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정전백수자. 그럼 요 질문이 있잖아. 요 질문에 대해서 그 뜻을 딱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답이 사실은 요거 다른 걸 드러내기 위해서 정전백수자라고 했을 뿐이야. 조주 스님은 그걸 참고하는 거지. 학인이 공부인이 정전백수자 들 앞에 잣나무니라. 뭐 삼사근도 똑같죠. 동산수초 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삼석은이니라. 삼석은 하신 거지. 그럼 왜 난 부처를 물었는데 왜 삼석은이라고 해? 그걸 참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꽃을 들었고 미소 지었고 부처가 무엇입니까? 삼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 질문이 끊겨야 돼요.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뭐 그렇게 뭐 책 제목도 있지만 질문이 멈춰지면 무엇이 부처입니까? 삼석은으로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석은이라는 것에는 뜻이 없어.
삼사근이 답이 되는 거죠. 마른 똥막대기도 그렇죠. 뭐냐면 운문 문헌선사한테 어떤 스님이 물은 거야. 부처란 무엇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다 해가지고 무문관에 나오지만은 무문관도 나오나? 벼감록도 나오나? 두 개 나온지 모르겠지만은 간시걸이잖아요. 우리 발음으로는 간시걸이야. 근데 이제 간시걸 무엇이 부처입니까? 간시걸 돌 뭐 해가지고 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관 돌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더 설명해야 되나 뭐 그렇게 돼요. 자, 본문 또 한번 가볼게요. 위와 같이 공안에 부딪히면 마치 뚫을 수 없는 은산철벽 같습니다. 오직 눈 밝은 사람만이 언어나 문자가 끊어진 자리에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지만은 나의 질문이 멈춰져야 돼요. 근데 이제 멈춰지기 위해서는 나의 실체성이 무너져야 돼요. 그럼 눈앞으로 확 옮긴단 말이야. 그 중심이 중심 없는 중심으로서 눈앞으로서 옮긴단 말이야. 그때 무엇이 부처입니까? 삼사근. 무엇이 부처입니까? 간시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을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답이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화두공안의 원리에 관해서 제가 예전에 설명한 바 있지만은 질문답 이거의 연결고리를 찾는다면은 1700공안이 나와도 답도 아니고 3만 뭐 100만 답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근원이 되는 질문은 내가 하잖아. 질문을 하는 나 자신의 실체성이 무너질 적에 답도 성립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이 무너진다면은 답도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 근원이 뭐예요? 나란 존재죠. 나란 존재의 실체성이 무너지면은 따로 정해진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것도 답이야. 이것도 다.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야. 굳이 말하자면. 근데 뭐냐면은 실체성이 안 무너지면은 몰라요. 연결고리를 찾아. 납득을 시키려고 해. 이해의 소식으로 잡으려고 해. 내가 이거 알고 싶어 해. 그래서 안 되는 거라니까. 눈앞으로 확 넘어가야 돼요. 한국조 부르고 거기에 한국조 화답하는 것이 마치 공중을 날아가는 새처럼 자취가 없고 맑은 물에 비친 달 그림자처럼 흔적이 없습니다. 한국조 부르고 무엇이 부처입니까? 간시골. 한국조 불렀잖아. 대패잖아. 근데 공중을 날아간 새처럼 새는 지나갔지만 분명히 이렇게 현상을 벌어졌지만은 자취가 없어. 여기에 해석이나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건덕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말끔하게 벌어졌어. 그 일은. 그리고 맑은 물에 달 그림자가 딱 비쳤잖아. 근데 거기 딱 사라졌다고 해도 이게 달 그림자가 어디 오염이 됐나? 붙들려고 하나? 그런 일 없잖아요. 말끔해요. 말끔해. 모든 일은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한다든지 흔적을 잡는다든지 그런 일은 벌어지잖아요. 무염이지 무염. 물들지 않아요. 물들지 않아. 이렇게 말끔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연꽃이 왜 깨달음의 상징이 되었느냐? 물들지 않기 때문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존재로서 들어서서 실체로서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해. 붙들려고 해. 나의 실체로서 가둬두려고 해. 그렇게 물드는 거예요. 원래 말끔한 일인데. 이런 거는 이 화두는 천갈래 만갈래 길로 이리저리 마음대로 사랑분별한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려니까. 나 실체 붙들고서 그걸 알려고 하니까. 알려고 하는 그 의도가 멈춰질 적에 오히려 통하는 건데. 멀리는 영치산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인 일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또 그 밖에 1700공안만 어찌 그랬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야 이 공안을 증거로 삼을 수 있을 뿐 실로
사람들에게 사랑 분별이나 증진시키고 그저 이야깃거리나 미천이나 이야깃거리 미천이나 삼으려고 공안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예. 본래의 이 투명한 눈앞의 자리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공안들이 있는 거예요. 참고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의심이 없다, 실체감이 없다, 존재감이 사라진다. 공안 참고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대상경기가 진실하게 드러날 거예요. 내용으로서. 그럼 할 필요 없지. 그런데 공안을 이렇게 우리가 책을 보잖아. 이렇게 법문도 듣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공안을 이렇게 들어서 보면서 이런 뭐 책 있잖아요. 선문의 어록들 보면서 공안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자신의 안목이 화련히 열려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경우 자기가 안목이 화련히 열려서 보는 경우가 훨씬 재밌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 어디 다른 이제 스승들의 법문을 듣고서 찔끔 알아차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찔끔 열려. 그럼 그 열린 만큼 또 보이는 게 있어. 그게 또 재밌을 수도 있는데 화련히 열려야 돼요. 화련히 열려야지. 그렇게 찔끔 열리면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다 통하지 못해. 1700 공안에 대해서. 화련히 열려야지. 화련히 볼 수가 있다. 나중에 여전히 생각을 굴려서 보는 거예요. 찔끔 열리면은. 그래서 그런 경우가 뭐 재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화련히 열리고서 나중에 선사들의 어떤 가풍도 스스로 말끔하게 좀 평가도 해보고 꼭 이렇게 했어야 됐나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점은 조금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선사들의 말에 이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풍을 세운다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선사들의 말들을 조물락조물락하고 이렇게 좀 돌려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정도까지 가야지 사실은 공부 잘하는 거지. 안목 찔끔 열려서는 뭐 재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좀 더 가보자. 화련히 열리는 데까지 가보자. 저는 그런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읽어보죠. 이른바 장로란 곧 총림이라는 관청이 최고 관리자이며 전등록에 실려있는 말씀은 선풍을 드날릴 묘안들을 기록한 공문서입니다. 옛사람들이 혹은 제자들을 지도하거나 혹은 대문을 잠그고 수행에 정진하던 여가에 틈틈이 평석하거나 판단하거나 노래하거나 다른 논지를 펴거나 한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전등록입니다. 여기서는 집을 염자가 평석이 집을 염이고 판단하거나 이게 판가름할 판자이고 노래하거나 하고 다른 논지를 펴거나 별 이렇게 염판 송별 이렇게 써놨죠. 어찌 보고 들어 따지는 죽은지에만 증장시키고 눈 밝은 고승대덕 스님들에게 대들어 실력을 겨루려고 한 말씀이겠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대법이 장차 피폐해지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편을 자세하게 베풀어 후배들의 지혜의 안목을 열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본래의 진면목을 깨닫게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선배님들의 대덕들의 고승 대덕들의 어떤 뜻을 이렇게 전등록으로 써내려고 한 뜻을 좋게 이제 해석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그래 공부하는 차원에서 전등록을 보는 것도 좋지만은 근데 내 분별심 생사심이 끊기지 않았다면 이런 어록들 보면은 더 헷갈려요. 벽암록 보면 더 그렇고 이게 무슨 말이지? 문학적인 상징 비유 그리고 이제 말의 어떤 묘미들을 약간 돌려가면서 쓰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내가 안목이 밝지 못하면은 그 말의 성찬에 의해서 오히려 내가 굴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화려히 열고서 봐야 되는데 화려히 열리지 않고 아직 나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거기로 딱 본다면은 말에 결국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록을 보는 거를 좀 조심해야 돼요. 단순한 거 좀 보는 것이 전 좋은 것 같아요. 단순하고 분명한 거. 육조단경은 뭐 굉장히 좋죠. 깔끔하고. 근데 이제 어록들
특히나 이제 벽암록의 어떤 원호극근 선사라든지 설도스님의 평창, 송 같은 거를 여러 군데 좀 살펴보는 거는 전 그리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편으로서 진리에 들어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여러 전등록이나 어록들이 근데 그 말과 글이 너무 복잡다단해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잘못하면 끌려 들어가요. 이것을 해석하기 전에 해석할 수 있는 내가 해석한다는 말이 틀렸고 이거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얻기 전에 이 말에 도리어 굴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글 공부를 하는 것을 생각으로서 이제 공부 삼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잘못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안목이 열리지 않았는데 벽암록 보는 거 이런 거 별로 권장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벽암록을 보긴 하지만은 그렇게 즐겨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법회 있을 적에 뭐 하나 정해가지고 해가지고 요거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 다루기보다는 좀 핵심이 될 만한 것들만 좀 다루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벽암록 파봤자 그렇게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대종고 스님도 이제 원호극건 스님이 쓰신 이제 벽암록을 불태워 버린 거야. 왜냐하면 말놀이 하고 있으니까 불교 공부 안 하고 수행 안 하고 자기 안목이 열리지 않고 요 말 따라서 여기에 한 마디 더 붙이고 개송 쓰고 서로 어떤 깨달음의 견철을 뭐 이제 자랑질하고 그런 모습이 좀 꼴사납자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태워버렸어. 자기 스승의 글인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도 내가 확 열려야 돼요. 확 열려서 이걸 다룰 줄 아는 안목에까지 가야지 그걸 다룰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말의 굴림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공이란 개개인의 주관적인 주장을 개입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며 공안을 다시 해석하는 거야. 안이란 기필코 불조의 깨달음과 동일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안을 또 달리 해석했어. 앞과 다르게. 개개인의 주장이 없다는 거야. 여기는. 안이란 기필코 불조의 깨달음과 동일하게 만든다. 정해져 있으니까 아니라는 게. 그러므로 공안이 풀리면 번뇌의 아르마리가 사라지고 번뇌의 아르마리가 사라지게 되면 생사의 곤래가 공해지고 생사의 굴레가 공해지면 불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공안이 풀리면이란 말이 좀 그래.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 공안에 대한 답을 아는 게 아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공안이 풀린다는 것은 그 의문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 의문이 풀려야 돼. 근데 그 의문을 갖고 있는 건 나 자신이잖아. 나 자신의 실체성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공안이 공안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요. 말의 어떤 논리의 영역으로서. 그럼 그게 번뇌가 사라지는 거야. 번뇌가 사라진다는 건 공안이 풀려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실체성이 무너진 거예요. 눈앞의 자리로 확 돌아가서. 그래서 번뇌가 더 이상 번뇌로 기능하지 않는 거죠. 아르마리 사라지면 생사의 굴레가 공해지고 눈앞으로 확 돌아가면 생사신 분별心다 끊어져요. 그때부터 이제 생사를 굴리게 되지. 생사의 굴레가 공해지면 불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불도를 뭐 다른 말로 하자면은 진공묘유라고 한다면은 부처님의 도를 이루는 거죠. 진공묘유의 도리를 스스로 구현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말한 불조의 깨달음과 동일하게 만들겠다는 것은 중생들이 생사의 번뇌 속에서 제 스스로 꽁꽁 묶여 풀려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부처님과 조사들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상황을 두고 한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지만 할 수 없이 중생들을 위해 말로 표현한 것이며 그치. 원래는 이 자리는 눈앞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하려 하는 것도 웃기지.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들어서 있잖아. 눈앞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법문 듣고 있잖아. 눈앞에서 듣고 계세요 지금. 일단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대도.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고 드러내고 알려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웃긴 거.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우묘구라고 하는 거야. 야, 소 타고 소를 찾고 있구나. 내가 이미 눈앞에 들어서 있어. 눈앞으로 분명히 듣고 있어. 눈앞으로 헤아리고 있어. 눈앞으로 보고 있어. 다 하고 있는데 계속 눈앞을 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간식을 꽃을 들었어. 뭐 펜이 없는데 책을 들었어. 책을 들었어. 그럼 이렇게 이런 거. 이게 확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근데 잘못해서 이거 좀 알아차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제가 말하지만은 어느 정도 슬쩍 알아차려요. 근데 이게 확연히 무너져요. 확연히. 저도 알아차린 건 예전부터 알아차렸어요. 말하자면은 공부 뭐 불교 공부 하기 전부터 알아는 차렸지,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그게 자신의 어떤 살림으로서 안정감으로서 들어설 수 있는가? 그건 아니래도 계속 실체감에 끄달려 들어가. 그래서 제가 표현하지만 나로 쪼그라져 들어간다고, 다시 이 실체감으로 이렇게 또 살아간다고. 근데 이 공부가 정말 안정감을 얻으면은, 이 안정감이란 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눈앞에 안정감을 얻게 돼요. 그때는 흔들리는 바가 없어요. 흔들릴 여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설사 흔들린다고 해도 흔들리는 그대로 옳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확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쉽지는 않고, 잘못하면 또 제가 아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알아버린 것에서 상을 집어넣어. 그래서 나의 집을 딱 만들어놔. 아, 이거 내가 알았어. 나의 견처야. 이거는 나만 이룩한 거야. 해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빠져버리지.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많이 기다렸다고. 네가 내 공부를 알아? 하고서 싸워. 어리석은 짓이야. 어리석은 짓. 저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자기 공부가 되면은 가마력은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주변에 공부인들이 모여들어요. 뭐 사람은 지 살 길 다 알아서 찾아가는 건데, 내가 뭐 이를테면 저 공부인 때문에 저 공부인의 어떤 역량으로 내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 이걸 알아본데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돼 있어요. 그 법은 자연스럽게 또 펼쳐지게 돼 있고, 그런 힘으로 이제 공부가 이렇게 확장되는 거지. 비교 견주어서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 해가지고 주먹질하고 멱살 잡고, 이거 어리석은 짓이야. 말싸움하는 것도 그래. 어리석은 짓이에요. 특히나 나이 50 먹어서, 50 다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먹질하면 공부고 뭐고 나발이고 평가할 거 없어요. 그런 스님이 있어요. 50 넘어서 주먹질하고 공부 때문에, 그럼 말이 안 돼. 볼 것도 없어. 그런 사람은 설마 됐다 해도 인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이거 집 짓고 있는 거니까. 내가 이걸 알았다. 내가 이걸 성취했다. 내가 존경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참, 사람이라는 그릇도 좋아야 돼요. 사람이란 그릇이 좋은 데서 이제 법이 담겨야지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릇이 좀 볼품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법이 담겨도 참 이렇게 좀 허투루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형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이치지만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에 형상으로 드러내 미혹의 오랏줄이 풀리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오랏줄은 뭐냐면은 도둑이나 죄인 묶을 때 쓰는 포승줄이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형상으로 드러낼 수 없어. 의미로도 갖출 수 없어. 근데 어쩔 수 없이 미혹의 오랏줄. 간식월, 삼석은 이렇게 냈잖아요. 부처님 오셨는데 여기 이거 있나? 부처님은 꽃을 드셨어요. 꽃을 드셨는데 이게 미혹의 오라춘인 거야. 이것도 어떻게 미혹의 이 주장자, 큰 선생님들 주장자들잖아. 미혹인 거야. 저것도 사람들이 현혹시키는 거야. 근데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이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저 꽃도 가짜다.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조금 알아가지고 찔끔 알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부정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 아무리 알았어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셨잖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소리도 들려주고
이게 잡이에요, 잡이. 방편법. 뭐 공부 허투루 하면 다 부정해 버린단 말이야. 부정해 버리지 말고 저 잡이, 저 뜻을 좀 알아서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 이렇게 주장자 들 수도 있지. 근데 제가 이번 책에서 썼지만은 주장자를만 들 뿐이야. 우리 중생은 펜도 들 수 있지. 이렇게 펜도 들 수 있지. 또 뭐 들 수 있어? 칼국수 먹는다고 젓가락에서 쓱 들 수가 있지. 이것의 차별없음을 알고서 인연에 맞게끔 쓸 뿐이지 그렇게 다 내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불공평한 사건이 생기면 반드시 관청에서 공정하게 재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2조에서는 2조는 뭐 관청인가? 그런 것 같아. 판단하는 데서는 공표된 법조문을 근거로 공평하게 재판해 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선하는 자가 깨달은 부분이 있으나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겠으면 스승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스승은 공안을 근거로 의심을 풀어줍니다. 근데 뭐 공부하다가 깨달은 부분이 있어. 근데 제 식으로 말하자면 찔끔 열렸어. 좀 개합하는 부분이 있어. 어느 정도. 그러면은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확연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확연하면은 물어보지 않아요. 확연함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미심쩍은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 다 그랬대도 미심쩍은 부분이 다 있어. 근데 그거 걸렸으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냥. 안 풀려난 거야. 그럼 공안을 근거로 의심을 풀어준 거야. 공안이란 바로 번뇌망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지혜의 횃불이며 보고 듣는 것에 얽매인 결박을 끊어주는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스승한테 물어본다. 아직 들된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그런 거예요. 이미 드러났어. 확연히 펼쳐지면 무너지면은 확연하게 드러나요. 의심이 사라져. 의심이 사라져.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공부인한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뭐 약간 다른 영역이지만은 분별심 뭐이라고 해야 되나? 번뇌라고 해야 되나? 이를테면 제가 이런 말을 했어. 한 3년 전과 비교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쳐봐. 한 10년 전일 수도 있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3년 전과 비교해서. 그러면 이분이 이런 말을 해. 예전엔 100이었는데요. 번뇌심, 생사심, 어떤 뭐 그런 게 100이었는데요. 지금은 한 2 정도 돼요. 그러면은 말을 했다 쳐봐.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0에서 이만큼 확 줄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한 거지, 당연히. 100에서 이만큼. 대단한 거지, 그거는. 공부 열심히 한 거지.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뭐 그게 객관적으로 실제로 번뇌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전에 100만큼 됐는데 지금 이만큼 줄었다. 뭐 실제 뭐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던 5만큼이 될 수도 있고 10만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00에서 10만큼 줄었다 해도 대단한 거야. 이만큼 줄으면 뭐 대단한 거고. 여하튼 3이든 5이든 10이든 2든 딱 줄었으면 공부 정말 잘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맞아. 잘한 거긴 한데 그런데 좀 더 이제 엄격하게 보는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제는 그 2가 100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언제쯤은 좌절을 준다 뭐 이런 말을 누군가 하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2는 본인이 2라고 느낄 수도 있어. 그만큼 편하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지지 못한 거야. 완전히 끊어야 돼요. 공부 진짜 잘하려고 하든 생사심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든 그 남아있으면 안 돼요. 2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 2를 100으로 보시라고 한 거예요.
그게 맞아. 이게 공부의 자세인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공안이란 생사의 명근을 끊어버리는 날카로운 도끼이며 성인과 범부를 가려내는 신령스러운 거리입니다. 조사들의 본뜻이 공안 때문에 분명하게 밝아지고 부처님의 마음이 공안 때문에 드러납니다. 번뇌를 말끔히 털어버리고 불조와 동일한 깨달음을 얻는 요점으로 이 공안보다 더 좋은 길잡이는 없습니다. 이른바 공안이란 법을 아는 자만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비슷한 것도 넘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말끔히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불조와 동일한 깨달음. 그 2가 남아있으면 5가 남아있으면 아닌 거예요. 그 완전히 끝내려는 어떤 목적, 의식을 세웠다면 그렇게 가야 돼. 2에 만족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제 기준점이 많이 높은 것 같아. 어느 공부처에서 이를테면 이런저런 오는 사람들이 있어. 어느 공부처에서 가면 거기서 공부 잘한 사람으로 들어갈 거야. 맞아요. 공부 잘해요. 그 정도 하면 잘하지. 근데 거기서 끝내지 말자고. 전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만족하지 말자고. 좀 더 가보자고. 화려히 넘어서 보자고. 눈앞으로 확 들어가 보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닌데 잘하는 건데 좀 더 가보자고. 끝장을 내보자고.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죠. 물론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은 뜻은 따라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걸 따라오기는 힘들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개인적으로는. 근데 뜻은 그렇게 세워야지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지 뭔가 좀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공안이 두려운 내용이 된다. 뭐 이런 건 뭐냐면은 이거 걸려든 사람이나 그렇지. 이를테면 제가 선에 관한 이제 법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법문은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착 걸려들어야 되는데 생사심 분별심을 완전히 끊고자 그런 원력을 세운 사람들이 딱 된다면 이것이 딱 의심으로 확 걸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닌 사람한테는 저게 뭔 소리야? 왜 삼석은요?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불조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관심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미를 부여를 안 해. 생사심의 이 분별심의 세계에서 얼마나 재밌는 것들 많이 있어. 거기 따라가지. 지혜, 알매 영역들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있어. 여기는 가피 영역들도 있고 여기엔 어떤 사람들과의 교류하면서 재밌는 것도 있고 불교 영역 중에서도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요. 기도, 가피 아니면 사람들과의 교류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활동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굳이 이제 선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을 낸다는 것도 사실 희유한 거야. 사실 이 법문 듣는 것도 여러분들 희유한 거예요. 왜냐면 잘 안 듣거든 일반 분들은. 그다지 큰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인데 중생으로서 이만큼 하고서 불제자로서 이렇게 만족감 얻으면서 공부하는 재미 느끼면서 사는 것도 좋아요. 근데 하필이면 완전한 깨달음 얻겠다. 금생에 견성성불을 하겠다. 그런 원력을 세운다면은 이 공안이 두려운 일이에요. 꽉 막히는 일이지. 나한테 숙제가 되는 거죠. 그런 원력을 세운 사람들한테 이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원력을 안 세우면은 그냥 금생에는 복을 쌓고 다음 생에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생사해탈을 목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있단 말이야.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 공부 이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딴짓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 오락도 하고 게임도 하고 세계추도 하고 뭐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이 근본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 근본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언제나 이게 중심이어야 되는 거. 그런 초점이 맞춰졌다면 사실 되게 희유한 거예요. 희유한 거.
그래서 참 그런 원력을 세우는 것도 참 대단한 거다. 대단하신 분들이 이렇게 법문을 잘 듣고 계시지만은 좀 더 가보자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슬픕니다. 미망에 빠진 인간들은 근본 자리를 돌아볼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총명만을 미천삼아 널리 배우고 기억해 현수든 밀전이든 언어 문자로 깨달으려 할 뿐 마음으로 깨달으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지식, 사고, 사랑 분별로서 이걸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재밌어. 이게 얼마나 개성도 찍고 나만의 어떤 견해도 세우고 선사들의 어떤 살림살이도 평가해보면 재밌어. 근데 내가 화려히 벗어나 보지 못한다면은 그게 말장난 일이다. 말장난. 자기 삶을 보래도 자기 삶이 툭 트여서 화려히 명백하고 진리로서 드러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지. 그게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그게. 그래서 참 사랑 분별, 언어 노름, 문자 노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애초부터 좀 목적이 달라요. 공부하는 목적이. 제가 말하지만은 그런 걸 재미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삶이 분명하게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스스로 진리를 구현하는 게 맞는 거지. 자기 삶으로 펼쳐지는 게. 그거로 가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방과 할 등의 방편의 책직으로 몰아된 마차는 결국 번뇌와 망상이 우거진 숲속에 처박히고 용이나 코끼리처럼 훌륭한 조사 스님들의 발자취는 결국 시비의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앞에 총명만을 미천 삼아서 언어 문자로 공부하려는 사람을 비판한 거예요. 사랑 분별을 한 결과 좋아하고 싫어하는 욕정이 눈가에 넘치고 취사 선택하는 어리석음이 가슴에 가득하기만 합니다. 예스님들이 제오가 도리어 독약이 된다는 비유가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총림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언어 문자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분별로 취사하는 것이고 이렇게 한다면은 공부가 망해가는 거야. 공부가 망해가는 거. 책만 읽고 사랑 분별만 하고 뭐 개송이나 짓고 남 살림살이 평가나 하고 이게 어리석은 짓이야. 어리석은 짓. 언어 문자에 빠진 거죠. 그 시대는 뭐 이런 병폐가 있었는데 요즘 시대 수자들의 병폐는 뭐냐면은 제가 수자들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지만은 저는 비판을 해도 자격이 있어. 왜냐하면 수자니까. 수자는 일반 분들은 잘 비판을 못해요. 일반 스님들은. 왜냐하면 수자의 영역은 이 선어의 영역은 약간 성역에 들어가. 건들면 안 돼. 여기가 좀 자존심이 세.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건들면 안 돼. 근데 나는 건드려도 되지. 난 수자니까. 그래서 저는 비판해도 돼요. 너 여기 사람이니까. 내부 고발자라고 하긴 그렇고 왜냐면 나는 이 삶을 살아왔으니까. 지금의 수자들의 문제는 아르마리에 빠졌다기보다는 견해를 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왜냐면 자기 공부를 좀 내야지. 자기 안목을 밟혀서 자기 견처를 세워야 돼요. 그게 공부하는 수자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좌복에만 앉아 있어. 자기의 견차 하나도 내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선언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공부한 납자들이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공부가 됐든 안 됐든 그것이 구경각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 견처를 내면서 대중들한테 그걸 발표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분명한 살림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도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대도 이게 문제인 거야. 문제. 20년 공부했으면 뭐해? 뭐가 없잖아. 30년 했으면 뭐 하냐고. 졸기만 하잖아. 그게 뭐야? 견처를 내는 사람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다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가 뭐 2,000명 수자가 안거 정진을 한다면은
2,000명이라고 해봐요. 6명만 나와도 돼요. 6명. 딱 6명. 6명. 욕심 안 부려요. 2,000명 중에 6명만 나와도 돼. 다 그럴 필요가 없대도 뭐 20년 차에 한 뭐 두세 명, 30년 차에 두세 명, 10년 차에 뭐 한두 명, 총 6명만 나와도 돼요. 견처 확실하게 내고 법문하고 있고 자기 살림 드러내고 있고 6명만 있어도 선언은 안 무너집니다. 절대로 안 무너져요. 그걸 내야 된대도 반드시 선언에서. 선언 아닌 다른 데서 자꾸 견처를 내고 있잖아. 그럼 이거 내 전문 영역 뺏기는 거야, 뺏기는 거. 그거 좀 위기감을 크게 느껴야 돼. 아, 내 영역인데 선은. 선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확실하게 내고서 그걸 좀 어느 정도 흐름으로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선배들이 본을 보여야 돼. 제가 말하자면 30년차, 제가 올해 20년이지만은 30년차 선배들이 본을 보여서 이렇게 나가야지. 그래야지 후배들도 그거 보고 따라갈 거 아니야. 근데 없어요. 30년차 선생님들 중에서 그렇게 확연하게 자기 살림 드러내면서 이걸 흐름으로 내시는 수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몇 명만 나와주면 돼. 몇 명만. 다 안 돼 어차피. 뭐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그런 말을 하지. 그분이 하신 말도 제가 맞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해야지? 고목이 선산을 지킨다? 뭐 그런 말씀 하셨나? 약간 뭐 곱고 바르게 크게 자란 나무는 어디로 잘려서 어디로 쓰여 가겠지. 근데 굵고 모양새 없고 볼품없는 나무들이 선산을 지킨다는 거야. 그 말도 맞아. 맞아. 그거를 이렇게 고목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이 세계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렇지만은 6명은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말씀. 2,000그루가 다 제목이 될 필요는 없어. 근데 6그루는 큰 제목은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선언이 무너지지가 않지. 그리고 우리 영역을, 선의 영역을 자꾸 딴 데 뺏기면 안 되지. 아, 우리 영역 지켜야지, 홈그라운드. 근데 왜 그걸 수자들이 못하고 있느냐? 이건 반성해야 돼요, 반성.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뭐 신신명 같은 책도 내고 뭐 그렇게 됐지만은 한 어른 스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종단 어른 스님하고 뭐 어른 스님이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어른이 그 수자들이 책 보고 뭐 많은 부분은 책도 안 보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스님은 뭔가를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어른 스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공부하고서 그걸 드러낼 줄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런 관점을 지금까지 줄곧 얘기했었고, 저는 이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이건 틀린 게 아닌 거예요. 다 그럴 필요는 없다. 1,000명에 3명만 나와도 돼요. 3명만. 그래도 법은 이어져요. 근데 이제 예전에 수자들이 어떤 스스로 성찰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왜 공부인이 이렇게 안 나오고 있는가, 드러나지 못하는가, 왜 대중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성찰의 의미를 신문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 선언장 회의에서 그렇게 나타났어요. 하지만 거기서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는 수자들이죠. 우리는 선방의 좌선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었다. 뭐 이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나? 하여튼 이런 의미였어요. 네, 좌선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었다. 근데 그 방치를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 누가 이렇게 억지로 가다 놨으면 내가 몰라. 우리 스스로 방치가 돼버렸잖아. 그건 반성에 대한 요소예요. 반성. 근데 좀 더 제가 혹독하게 좀 책찍질 더 하자면은
반성도 빨리 해야지. 30년 넘어서 반성이라 한다면 그것도 늦은 거야. 왜 그때 반성을 하느냐고. 20년 차 때 반성했었어야지 이미. 그리고 그 반성을 정말 제대로 한다면 10년 차 때 이미 교정 들어갔었어야지. 20년 차 때는 살림 완성해 놓고 공부 다 끝내놓고 30년 차에 이미 법을 피우고 있었어야지. 반성도 너무 늦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걷어낼 거 빨리 걷어내고 자를 거 잘라내고 해야지. 그건 10년 차 때 하는 거예요. 30년 차 때 반성하는 거 아닌 거예요. 회사에서도 10년 차 때 뭐 대리나 뭐 이렇게 해야지. 이사가 반성하면 안 되잖아. 그럼 회사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30년 차면 이사예요. 이사. 대표이사. 사장이고. 사장이 반성하면 그 회사 망하는 거야. 반성은 대리나 뭐 기껏해야 과장이 하는 거지. 아니래도 반성도 빨리 해야 돼. 그 직급에 맞게끔. 그래야지 빨리빨리 고치고 가는 거지. 30년 차는 반성하는 거 아닙니다. 반성하기 이미 늦어버렸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좀 혹독해가지고 기준이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합니다. 자, 마지막 구절 읽어볼게요. 슬픕니다. 슬픕니다. 이것은 마치 법령을 집행하는 이주가 법령을 도둑질하여 사람들의 뇌물을 받아 호의호식하는 꼴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빠지면 아무리 공명정대하게 하려 해도 될 까닭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뭐 여러 말과 글들을 남겨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 아르마리에 빠져서 스스로 거기에 취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이제 수행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거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슬픕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확연히 풀려나서 이 말과 글들을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 푹 빠져가지고 그 말과 글에서 뒤엉키면서 막 그 번뇌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야. 그런 모습을 되게 안타깝게 지켜보신 거죠. 그러나 제가 보는 지금의 수자 수행 풍토에서 보는 안타까움은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수자들이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살림을 드러내줘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주장만 하면 안 되잖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제 방식으로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제 견처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에 비판할 사람은 비판하고 뭐 평가할 사람은 평가하는 것이고 근데 그런 작업이 먼저 나와줘야 돼. 내가 먼저 해줘야 되지. 그런 본을 보여야지. 앞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올해 20년 차 됐지만 제 후배 스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죠. 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선배 스님들도 보고 계시고 어른 스님들도 보고 계세요. 제가 일단 뭐 선봉에 섰다면은 후배 스님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제 역할이라면 제 어떤 살림에 맞게끔 성향에 맞게끔 충실하게 하는 것도 제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원죄라는 한 수행자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랜만에 이제 스토리텔링 영상 찍었는데요. 날씨가 덥습니다. 더위 타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올 때는 조계서 법회가 끝났을 거예요. 그 다음 일요일에는 서울 보문선언 법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길상사 법회가 있어요. 8월에 대전 화엄사 법회가 있고 8월 법회는 추후에 차차 이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는 또 계속 생길 거예요. 책도 나오니까 법회는 더 생길 거라서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름 잘 나시고 법회 때든 유튜브에서든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념하셨습니다.